예,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제가 잠깐 얘기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상하게 자연 건강이 대세예요. 뭐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몸이 원하는 건강 생활은 뭔가? 대개 보면 우리는 이제 생각에 좋은 걸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살고자 하면은 무슨 병에 뭐가 좋은 걸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생리학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생리학인데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검사입니다. 피검사 하나로 670가지 이상의 병을 찾아내요, 요즘은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는데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돌보고 다 몸을 고칩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당뇨가 와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발끝 쪽에 피가 안 가면은 그렇죠. 이제 나중에 무릎까지 이제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는 손이 차다. 나는 아랫배가 차다. 나는 눈이 자꾸 피로하다. 이거는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리면은 4만 킬로니까 내 몸의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길이죠. 이 초당 한 60m 달린다고 보면 이게 대단한 속도로 달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즘 보면 제가 TV 이렇게 채널 계속 한번 돌려봅니다. 한 60개 돌리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먹는 얘기예요. 뭘 먹어도 먹는 얘기가 다 대세입니다. 근데 뭐 이것이 맛있고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송충이는 솔잎 외에는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누에는 뽕잎 외에는 안 되고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 경유차는 경유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뭐를 원할까? 예,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골상학도 있고 음양오행도 있고 사상체질도 있는데 그런 골격이나 장부에 따라 가지고 체질을 원한다면 우리 몸은 어떤 걸 원할까? 이것도 체질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내 몸에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올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화액이 안 나오는데 이어봐야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강식 하면은 채소가 좋다 이렇게 합니다. 채소가. 근데 사실 인간의 소화기관이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채소 소화액은 0%입니다. 전혀 없어요. 채소가 섬유질 아닙니까?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 현미의 껍질입니다. 그 다음에 현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색을 가진 게 흑미지요. 검정쌀. 우리 집에서 사모님 검정쌀 사다 밥해 드시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예, 그냥 왜요? 섬유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근데 차라리 현미는 들어왔다 그냥 나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은 질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생채소는 질소가 너무 많아요. 질산염이. 그래서 녹즙이라든지 생채소를 먹으면 계속 배에 가스 차고 방구 나오고 구린 나오고 썩어버립니다. 배추무 여름에 야적해 놨을 때 썩을 때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그럼 그게 다 독성이 되고 간에서 해독하려면 부담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녹즙이 좋다고 먹어버려요.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휘발유 엔진에도 경유를 넣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
우리 몸의 생채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는 채소를 익히면 반 이상 줄고, 말린 나물 있죠. 겨울에 요즘 이제 시작되죠. 시래기, 취나물 이렇게 말린 나물들은 질산염이 소실돼서 부패가 없습니다. 올 겨울에 이제 말린 나물은 몸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요즘은 말린 나물들 많이 파잖아요. 그런 걸 갖다 잡숴야지. 생채소는 먹으면 값도 비쌀 뿐더러 몸을 씻기고 속의 불협화음을 이렇게 썩혀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만 질소가 된 게 아니죠.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이 되면 탄수화물이면은 질소가 하나 붙어버리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요, 질소가 많아서 부패가 빨라요. 우리 몸이 전부 단백질 아닙니까? 근데 이 단백질의 원료는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이에요.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냐에 따라 머리털, 간, 폐, 피부, 신장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소가 보면 풀만 먹어도 단백질이 만들어지듯이 인간은 곡식만 먹어도 곡식 속에 아미노산이 잠잘 때 단백질을 만들어요. 하루에 얼마만큼 바뀌느냐? 하룻밤에 내 몸에서 죽어나가는 고기가 600g에서 1kg쯤 됩니다. 11개월 되면, 한 1년 되면요, 1년 전에 세포는 뼛속까지 하나도 없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드시면은 이 고기의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썩지요. 왜? 우리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소화액은 곡식 탄수화물 소화액이 한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고기를 잡수든지 고창거 가서 바다 장어를 잡수든지 잡수고 와서 화장실 가보면 변의 냄새가 아주 썩는 데가 나요. 이 변을 봤을 때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야 되는데 썩는 데가 나버린 거예요. 이건 발효가 아니고 부패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고기가 썩어서 막 냄새가 독할 때 그 정도 썩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혀가지고 이 장의 점막을 손상하면 용종이 와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에 자극을 주면 이게 선종이 오면 그게 이제 대장암의 시체고 대장은 폐하고 연결이 되니까 폐암으로 전이가 돼버리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체질이란 용어를 쓰든 뭘 하든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걸 먹고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요 부근에 저희 이제 집안 형님이 뭐 시골에 와 사시는데 당나귀를 한 마리 키우세요. 이제 어제 그 당나귀 어떤 거 해서 가봤는데요. 당나귀는 그냥 마른 풀만 주면은 최하 40년에서 60년을 살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말라빠진 지푸라기 조각 무슨 영양이 있느냐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은 오래 못 살고 마른 풀만 주면 가장 오래 살아요. 이렇게 소화기관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음식을 맞춰야지 새치 혓바닥에 맞춰가지고는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노폐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정갈한 음식을 먹어도 그게 대사 과정에서 독성 물질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곳에 노폐물을 해독하고 배설하고 배출하는 기관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노폐물 빼는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 생각해 볼까요? 찜질방에 왜 가는데요?
노폐물을 피부로만 뺀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찜질해요. 신장으로 뺀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물만 많이 마시. 대장으로 뺀다고 한 사람은 관장만 해요. 이 피가 잘 순환이 돼가지고 각 해독 배설 기관에 무리 없이 이렇게 분배를 해줘 버리면 어느 기관에 무리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물을 많이 마셔라, 저염식을 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너무 나쁜 걸 아침, 점심, 저녁 많이 먹었으니까. 그걸 좀 희석하려고 물이라도 좀 필요하고, 피가 흥분되어 있으니까 저염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사실 불을 질러놓고 거기다가 다시 휘발유를 붓는 거랑 같습니다.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서 노폐물을 뺀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 몸에서 해독하지 않은 노폐물이 많을 때는 저장하는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 창고가 어디 속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피부 바로 밑에 정맥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일할 때 혈관 툭툭 튀어나오는 이 정맥이, 피가 한 사람이 한 5리터, 4.5에서 한 5리터 된다면은 피의 50%를 정맥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을 굶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 부어요. 짜게 먹어도. 한 끼만 먹어도 저녁 잡숫고 나면 아침에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부어버려요, 이게. 몸이 부은다는 것은 정맥 속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치료하든지 몸의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예, 모든 병을, 그 병을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오늘 가서 저녁 한 끼만 굶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고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이 간식이나 저녁을 달라고 하면 돌로 다 쳐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해로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평생을 뭐 먹고 살아왔어요? 저녁 먹고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뇌를 자극하면은 밤새도록 개꿈 꿔요. 밤새도록. 밤에 소변본이라고 몇 번씩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는 멍하고 짜증나고 우울증 오고. 이건 사람 사는 행복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녁을 안 드시면 일단은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명료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거 저녁 굶으라고 30년 얘기했어요. 근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아침 굶게 하는 거는 인기 좋아요. 왜요? 어차피 다들 늦게 일어나서 아침 못 먹으니까 좋고, 저녁은 하루 종일 막 흥분돼 가지고 와서 다 모여서 뭐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니까 싫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저녁 먹는 게 좋아요. 분위기도 있고 가족끼리 어울려서. 그러나 그거는 몸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잠깐의 어떤 그 쾌락을 갖다가 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는 자동차만큼도 우리 몸을 관리를 안 하고 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그럼 뭐 이제까지 뭐 먹어왔던 걸 뭐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땡기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살찌는 것도 저녁 먹어서 와요. 저녁 먹어서. 우리 몸은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느끼는 게 있어요. 통증과 열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위에다가 뜨거운 찜질을 하면 안 아파져요. 쉬운 예로 췌장암이 통증이 제일 심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오면은 이제 마약 패치나 진통제가 안 들으면 최후 수단이 뭔가 하면 물수건을 배에다 대고 다리 밀어 치세요. 이거 보면 전부 화상입니다. 왜 통증에 열을, 어떤 마약 패치도 안 되는데 열을 대줄까? 통증과 열을 느끼는 신경이 같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요.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산소가 어차피 우리는 산소가 거의 고갈된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소가 이제 고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약을 먹을 때. 이 몸에 들어온 약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산소가 다 소모되다 보니까 산소가 소모되면 첫째 오는 증상이 입이 말라요. 다 물도 살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좀 춥게 살고 문풍지도 좀 바람이 들어왔죠. 우리 어릴 때는 하도 침이 흘러가지고 학교 가면 이다 뭐 달고 다녔어요. 수건 달고 입이 하도 저도 헐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도 이게 형태가 없이 벌게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침하고 코를 많이 흘렸어요. 산소가 풍부했으니까. 요새 아파트 애들, 손자들 침 흘리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드물. 왜요? 밀폐된 공간에 사니까 산소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면 깔끔한 게 아니죠. 예. 진액이 마르면은 오일이 말라버린 거예요. 모든 부위가 이제 진액이 말라가지고 이제 기계가 빨리 막 깎아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숙, 조로, 조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이 들어갈 때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산소가 고갈돼 버려요. 그러면 부부간에 싸웠어요. 막 스트레스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독성을 해독하려고 산소가 고갈돼도 뭐가 말라요? 입이 말라요. 그런데 이놈은 내는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를 같이 느껴버려. 그러니까 분명히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입이 바르고 막 물이 마시고 싶은 거는 산소 달라는 건데 남편은 싸우고 나서 나가버리면 부인은 밥솥에 양푸에 부어가지고 냉장고 열어 반찬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먹어가지고 누워 자버리거든. 그 비만이 와버려. 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먹고 싶을 때요. 밖을 나가서 이렇게 한번 쭉 공기를 호흡하고 걸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아드님이 비만이라는데 왜 자꾸 내가 직업이 뭡니까? 왜 물을까요? 간단합니다. 산소는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뇌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전신에. 그죠? 근데 이제 이 혈액순환이 어떤 원리로 순환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 부상열차입니다. 자기 부상열차는 기차 레일에서 8 내지 10cm 떠서 달려요. 그거는 이제 자기 부상이란 말은 좌석끼리, 마이너스 좌석끼리는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레일도 마이너스, 차체 바닥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반발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극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뭐 자연건강에서는 상극금은 나쁘다는 인식이 들었는데 또 상생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걸로 생각하죠. 부부간에는 상생이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어야 되니까 사이좋게. 부부간에는 상극이 되면 이제 헤어져야 되겠지. 그죠? 근데 피는 상생이 되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 혈관이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한 물질이 뭔가 하면 턱 밑에서 나오는 시알산이라는 침입니다.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이걸로 딱 코팅을 해놨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든 쇠,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알루미늄 모든 금속은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란 말은 마이너스 전자를 줄 수 있도록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뭘까요? 부족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비금속, 종이, 나무 이런 거, 금속이 아닌 건 다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 분자 4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철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예요. 이렇게 마이너스인 혈관벽에 붙어버려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적혈구도 이 시알산이라는 점액으로 싸버렸어요. 피가 그 좁은 혈관을 아무리 부딪히듯이 달려가도 서로가 붙지 않고 혈관벽에 붙지 않고 이게 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드님 같이 컴퓨터 많이 하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면 전자파는요? 플러스예요. 이게 막 들어오면은 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부 엉겨버려요. 그러면 피가 한 톨씩 눈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주먹만한 게 지나가는 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혈관벽에 또 마이너스인데 그 플러스가 엉겨서 뻑뻑하겠죠. 그럼 거기서 마찰열이 생겨요. 손 비비면 많이 비비면 열나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옵니다. 요즘 잘 되는 거는 안경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이 흐리고 사물이 겹쳐지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없고 왜요?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이게 산소가 지금 뇌에 달라는데 이것을 갖다 피가 엉긴 걸 풀어주고 산소가 잘 돌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먹는 걸로 풀어버려요. 아드님 같은 경우. 피가 엉겨서 순환이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된 증세를 밥 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간식 자꾸 피만 먹은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간에는 한 농축당으로 한 450g 이상 저장을 못해요. 250g. 그 이상 들어온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요.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비만인 사람이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전자파를 빼야 되잖아. 그죠?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뺄 수 있는 방법 샤워입니다. 샤워하는 거 어려워요? 조금 뭐 아주 계속 찬물에 오래는 못하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에 해가지고 샤워를 한 30분이고 계속 해버리세요. 우리가 겨울 돼서 이게 쇠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지직 정전기 일어나죠. 이제 여름에는 별로 몰라요. 왜요?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마찰 전기, 정전기가 몸에 가득한데 이놈이 지방 속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콘센트에 보면은 접지선 나와 있지, 그죠? 전자제품도 계속 돌아갈 때 열이 생기면 정전기가 본체에 갇혀 있다가 스파크기가 터져가지고 칩을 딱 때려버리면은 속에서 벼락이 쳐서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전기 코드에 접지선이 들어와 있고 TV도 보면 TV선 옛날에 까만선 보면 복판에 그 구리선 하나 있고 겉으로는 그물망으로 철망으로 쌌죠. 철망으로 싼 전체가 다 접지선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도 보면 땅에 묻어가지고 접지해서 들어오고요. 폭발해버리니까. 우리 몸도 전자기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가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이게 마찰열이 생기면 정전기가 엄청 생깁니다. 이것이 몸 안의 벼락입니다. 벼락. 이게 몇 볼트까지 나온지 압니까? 1만 볼트까지요. 휘발유 같으면 불 붙어요. 그래서 요즘은 셀프 주유소 많지요. 고속도로 가면. 주유할 때 보면 손바닥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접지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땅으로 몸 안에 정전기를 빼고 넣어라. 안 그러면 이게 스파크에 들어가서 유증기가 나올 때 거기에 불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대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지만은. 그래서 요즘은 암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음식을 잘못 먹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 암이면 요즘은요. 저도 놀란 게 암 환자의 3분의 2가 재수없어 온대요. 재수없어 벼락 만다 그러잖아요. 이 정전기 스파크로 재수없어 걸리는 병.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라는 건 왜 그럴까요? 물도 접집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샤워를 하면 그 하수도로 물이 내려갈 때 몸 안에 이렇게 정전기가 물을 타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쫙 빠져버리게 되죠. 그 전자파 많이 받고 했을 때 우리가 저녁마다 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샤워라도 좀 꼭 하고 잤으면 이제 좋겠다. 예. 이제 뭐 그래서 아마 목욕 문화가 우리나라가 발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늦게라도 컴퓨터 많이 했을 때는 꼭 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일본 씨름 스모 선수들 봤어요? 자기 꼬치도 못 봐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그 사람들이 병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매일 맨발로 모래판에 땀 흘리고 일하는데,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꼭 뭐 뿌려요. 뭐 뿌린지 압니까? 소금 뿌려요. 소금이 접지가 제일 좋거든. 우리가 저 바닷가로 이사 간 이유가 뭔데요? 이제는 음식이나 다른 게 아니고 전자파로 인한 정전기를 못 빼주면 어떤 병도 안 낫습니다. 지금요, 전자파 공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 같아요? 뉴욕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 사이에 엄청난 거는 뭐 전기로 다 덮어버렸는데 밤낮 없이. 뉴욕 인구의 5분의 1이 다 정신병 환자래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5분의 1이 다 정신질환이래요. 겉으로 드러난 정신질환. 본인이 사귈 수 있는 건 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뭐 흙을 밟고 땀을 흘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아침 저녁 샤워라도 하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이제 잡술 때 먹을 때 말이죠. 우리가 밥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참, 밥 먹다가 전화 한참 받고 다시 밥 먹으려고 하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 음식에 대한 만족은 막 양에 있는 게 아니고 입안에 오래 머물러서 이게 저작할 때 이 뇌의 만복 중추가 자극을 받아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요, 이렇게 사람이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 괜히 막 불안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급하게 넘어가. 어르신들은 식사 몇 분 걸립니까? 5분 걸리시요? 10분 안 넘어갈 거예요, 되게. 우리 저 사원님들은 어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 침이 잘 섞이는 게 정전기를 안 쓰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저도 이게 급하게 먹어요. 이게 한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람이 막 급해져요. 조급증이 생겨, 이상하게. 그래서 조급증이 안 생기려고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먹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누워서 떡 먹기라 그죠. 자,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먹을 때 다 어떻게 먹습니까? 아프면 누워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밥 먹고 막 급하게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체해버려, 그죠? 이 위로 가야 될 에너지가 내려가 버리면 소화가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잡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눕는 자세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잘못 그린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워서 먹습니다. 뭐 폼을 잡고 뭐 왼쪽으로 누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폼도 필요 없고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되 눈을 감아버려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입에 넣고 씹어보면 그 온몸의 신경이 이게 입으로 갈 때 그 맛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죽이 되기 전까지는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누워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다 어떻게 먹을까요? 거의 다 누워서 먹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조급하고 앉아 있으면 이미 에너지가 부족하면 불안해서 이게 빨리 먹게 돼요. 먹고 나면 후회하고. 그래서 누워서 천천히 씹어보면은 이게 아주 만족이 오고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보여요. 우리 여기 고객 하나는 거식증입니다. 토할 정도로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워서 먹고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쌀알을 한 개씩 먹어요. 볶고살. 한 종지 먹고 배가 불러 너무 좋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십시오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방법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줄 때 음식을 먹어서 최고로 좋은 약은 침을 따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주식은 언제나 곡식이라는 거. 그 이제 우리 저기도 제가 잿물 얘기해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혈관에 요즘은 다 혈관이 막혀서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과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그 과일의 당을 대량으로 먹어버렸을 때 그건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뭐 튀김하고 하고 기름때 묻은 거 뭘로 씻어요? 비누로 씻는데 우리가 비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우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 나무가 탔을 때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무가 탄 숟가루에다 콩기름 넣고 물을 붓다며요? 끓이면은 찐득찐득한 비누가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다 잿물로 몸을 씻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곡류, 현미, 통보리 이런 통곡류를 갖다가 이제 볶았을 때 그 현미 껍질 섬유질에서 뭐가 생길까요? 잿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잘 씹어서 먹어주면은 이 들어간 잿물이 혈관이나 조직 속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요. 혈관도 청소하고요. 아드님의 체지방도 분해해 주고요.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한 2달만 꾸준히 잘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와버려요. 우리가 이제 격월관 건강 잡지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요. 주문하시는 분들. 요번 달 이제 11월, 12월 달 라이프 스타일의 주제가 볶음 곡식에 대해서 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 이 서울에 보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김종철 목사님이 이 노인들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곡식 먹고 두 끼 먹고 노인들 캠프를 해요. 한 달간씩. 다들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활을 바꾸지 않고 내가 앓는 모든 병은 재수가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은 걸 뭘 하라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 정말 비만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독소가 채이고 노폐물이 쌓였을 때 이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살게 되면은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계속 바꿔줘요. 이런 체질은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제일 잘 죽일 수 있는 천연 항생제가 수은입니다. 수은이 제일 많이 든 게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쇠비름 알죠? 이명래 고약이 쇠비름이 원료입니다. 종기 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먹어가지고, 예, 몸에 이제 독소도 좀 빼고, 유대인들은 고기 먹을 때 항상 이게 쇠비름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고기의 균이나 이 독성들을 이제 제거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먹는 것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는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휴대폰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신종병이에요. 신종병. 전에는 하루 두 끼 먹고 생활만 바로 해도 잘 나았던 병이 이제는 안 나요. 뭘 해도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이 이 전자파 공해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저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몸은 잠잘 때 몸이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잠잘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리듬이라 그러죠, 그죠? 자고 깨고 하는 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뇌의 송가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은 제3의 눈이라 이러는데, 그 송가체가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빈디라 그랬어요. 빨간 점 하나 찍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집 갈 때 연지 곤지 할 때 하나 찍고, 부처님 얼굴에는 백호라 그래가지고 하나 점을 찍어뒀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를 갖다 이렇게 바르게 돼요. 이 굉장히 이제 모든 종교가 이게 중요시하는데, 이 생명의 사이클을 조절해요. 어떻게 하느냐? 낮에 해가 뜨면 이 활동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다가 해가 지면은 이 송가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요즘 모든 병의 원인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몸에 노폐물을 태울 때 생기는 찌꺼기 산소가 세포를 녹슬게 산화시켜서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암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C가 좋다, 비타민 E가 좋다 그러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비타민 C의 5배나 더 높게 항산화 물질을 기릅니다. 잠을 늦게 자면 안 나와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 뇌가 있지요. 햇볕하고 스마트폰의 전자파,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극초단파하고 분간을 하느냐? 못해요. 유방암 환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자폐증도 그렇고. 햇볕을 받아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인체가 햇볕과 지금 여기 들어오는 전자파, 극초단파, 중계기 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파장과 구별을 못한다. 그럼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정상으로 분비될까요? 안 돼요. 이제는 위기예요. 이제는 총체적 위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전자파를 어떻게 빼는가, 뭐 맨발로 걸을 수도 있지만 샤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를 통해 가지고 잠잘 때라도 빼라.
제가 하도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꾸준히 했더니만 이게 돌아와요. 하면서도. 이것이 지금 시내 가보세요. 안경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뭘 얘기하냐. 눈이 그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음식 잘못 먹었어요? 아니요. 전자파 문제입니다. 진액을 다 말라버리잖아요. 진액을. 우리가 목마른 것을 못 느껴야 되는데 항상 입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재주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 뭐 옛날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때는 전자파도 몰랐어요. 그때는 가을에 가가지고 십전 대보탕 한 재 보면은 그 이듬해 또 한 해 일할 수 있었어요. 몸이 노인들 진액이 마르면 경옥고 한 병 겨울에 먹으면 1년 갔어요.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전자파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 방법은 이제 제가 아드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줬지만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계속 피를 엉기게 하는 전자파 공해 속에 사는 동안은 피를 계속 엉기게 할 때 과연 산소 공급이 돼서 식욕이 억제될까? 그건 의무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샤워 좀 자주 하고, 그죠? 된다면 은사 패드도 좀 써서 접지도 시켜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음식을 바꾼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전기 코드에다 접지선에 연결해가지고 잠자는 요가 있어요. 그 요에 딱 누워자면 그 요가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40이면 앞으로 3, 40년은 쓸 거예요. 그 요 하나가 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 평생 쓰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한 10년 쓰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평생 써도 천이 따라서 못 쓸 정도가 아니면은 계속 기능은 살아있으니까. 예. 이 몸에 이걸 그 위에 차면은 몸 안에 피를 엉기게 하는 플러스는 땅으로 가고 땅이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근데 이제 전기요 위에다가 이 패드를 깔아버리면 전자파가 제로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피가 엉겨서 오는 건 다 치매 아닙니까? 요즘 노인들 제일 겁내는 게 뭐예요? 암보다도 치매예요. 그래서 시대가 그만큼 열악해지고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전자파가 얼마나 문제인지 얘기 드렸지만은 전자파 빼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자파는 접지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샤워 자주 할 거. 한 번 하면 뭐 5분이고 10분이고 전자파가 많은 사람 샤워를 하잖아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져. 물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샤워가 좋아요. 왜? 하수구를 통해서 계속 이게 연결이 되니까 땅하고. 전자파가 별로 없는 사람은 빨리 하고 끝내고 싶은데 이게 많은 사람은 계속 틀어놓고 있고 싶어. 그 몸이 뭐 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그 방법이라도 우선적이에요. 우리 손녀 뭐 한두 살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거부터 배우는데 뭐. 얘 눈이 안 좋아요, 아마? 이제 6살인데. 근데 그것이 답이 없어요. 이제는 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뭐 옛날처럼 음식만 가리면 된다? 막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볶음곡식이 전자파도 잘 뺍니다. 왜 빼는지에 대해서 요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으니까 뭐 주문하실 때 가니까 좀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예, 이따 그럼 마치고 얘기 좀 하죠. 그래 잠깐 기도 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건강의 법칙이 무엇인지
제의로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